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수많은 도구들을 통해서 영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만으로 보험업계 3년 차가 됐었을 때 고민이 조금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 고민은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큰 법인 시장으로 가자. 사실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욕심이 나긴 했죠. 왜 법인 시장으로 가면 큰 계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기보다 근본적으로 앞에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새로운 시장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새로운 시장에 대한 소개가 사실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수많은 선배님들과 대화를 하고 아니면 뭐 굳이 서적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답을 찾아보려고 했었을 때 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다음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영업의 99%는 신규 개척이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어떤 책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영업, 신규 개척으로 승부하라. 사실 제가 가졌던 거는 이 젊은 몸뚱아리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몸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볼까라고 해서 처음 타겟팅했던 건 나름 블루오션이라고 한번 타겟팅했었을 때 서울의 뭐 강남 테헤란로 아니면 어디 부산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찾아가기에는 나름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찾았던 게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개척은 18년 6월부터 정확히 18년 12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요. 엄청난 퍼포먼스가 뒤에 나오는데 그건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타겟팅했던 건 말 그대로 누구나 갈 수 없었고 정말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그들이 정보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의구심이었습니다. 18년 6월에 처음 제주도로 떠나기 전에 한 2달 정도 시장 조사를 마쳤고요. 그곳에 계신 수많은 뭐 게스트하우스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병원 H가 뜨니까 주소에 대한 필터링까지 전부 다 하고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제주도 개척 6개월 동안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6개월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는 재밌는 동영상인데요. 자, 음성 지원은 제가 일부러 조금 창피해서 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였어요. 파트너랑 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열심히 개척을 해서 우리가 5년 뒤에 각각 보험업계에서 챔피언이 됐었을 때 꼭 이 동영상을 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마치 챔피언이 됐었을 때를 가정해서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좀 창피한 내용입니다. 사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지금 써있는 47이라고 하는 결론은 의사 선생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그 다음에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총 47분과 관계를 맺었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47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퍼포먼스가 나왔냐? 재밌습니다. 빵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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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건입니다. 한 건의 계약도 하지 못했어요.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개척을 갔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번의 비행기 값과 물론 그곳에서 발생하는 식대, 그 다음에 자동차 렌트비 이 금액을 포함하면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하루에 사용을 하고 한 달이면 대략 그리고 6개월 동안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썼는지는 지금 청중께서도 충분히 추측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빵건에 계약을 했어요. 사실 비용만 썼죠.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유일하게 건져온 사진 하나였거든요. 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내가 6개월 동안 그 많은 비용을 썼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원인이 뭐였을까? 소중한 경험만 얻고 왔다가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사용했던 영업적인 툴들은 사실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뭔가 생명보험 아니면 손해보험 특정 계약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계약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건 아닌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아니면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뭔지 사실은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웠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또 외부 강의를 통해서 나름 좀 정답을 찾게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화재보험에 대한 이론적 강의였죠. 화재보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보험업계에 계신 수많은 선배님들 아니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지식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지 않나.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자동차 보험인 만큼이나
누구나 한 명쯤 아니면 가게당 사업주 기준으로 내가 사업장 하나당 꼭 갖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지 않나 라고 해서 그 이론을 듣고 이걸 좀 영업적으로 사용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뒤에 나오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간단히 한 1, 2분 정도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재보험에 흔히 우리 보험업계 설계를 했었을 때 적립금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금을 넣게 됐었을 때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떠나서 적립금을 넣게 됐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감가라고 하는 부분, 실제 뒤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9년 1월 1일에 홍대에서 약 사업장을 50개 정도 운영하시는 프랜차이즈 사장님께서 화재가 좀 크게 나셨어요. 그리고 실제 대표님께서 가입했던 화재보험에 대한 금액은 내 매장에 대해서는 1억 5천,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만 지급이 되는 보험을 갖고 계셨었는데, 실제 화재가 돼서 전소가 된 매장에서 내한테 보험금이 지급됐던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가입하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가입하고 2년이 넘어간 시점부터 일정 비율마다 보험료 지급되는 퍼센테이지 감가가 반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적립금이 들어가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해지환급금이 차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급수라고 해서 건물의 위험 요율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벽 천장이 시멘트 건물이 되어 있으면 1급 건물, 그 다음에 벽만 시멘트로 되어 있으면 2급 건물,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하면 내가 주먹으로 벽을 쳤었을 때 주먹이 들어가면 판넬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이론상으로 인수가 되지 않는 천막, 근데 4급 천막 같은 경우도 꼭 보험 증권에 등재가 돼야 되는 이유는 보험에서 인수는 안 되지만 실제 천막이나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재산 등재가 안 돼 있었을 땐 보상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4급 인수가 안 되는 천막일지라도 꼭 증권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됐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손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실제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배상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손해는 시설, 집기, 기계, 재고라고 해서, 시설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건물에 대한 설비, 그 다음에 집기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 이사 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거, 기계라고 하는 건 공장에서는 가동하는 기계들, 그 다음에 재고 같은 경우에선 공장에서는 완제품, 그 다음에 식당에서는 식자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금액들이 각각 산정이 되어야 하고요. 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재로 인해서 내가 남들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화재에 대한 배상, 그리고 꼭 화재뿐만 아니라 가스를 사용하는 업장들이 계세요. 그런 가스 배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사실 화재보험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영업에 대한 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그 업종별로 이 특약의 종류가 많게는 500개가 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로 인해서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배상 책임, 예를 들어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세탁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물 배상 책임,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조제에 필요한 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약물 배상 책임, 이런 수많은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이 사실 어려웠던 건데, 화재보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설계를 한두 번 해보시면 그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에 대한 생산물 배상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실제 상담을 드릴 때 그런 위의 내용들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책이라고 해서 대표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특약을 선택을 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 가입을 하지 않으실 경우도 있으니 한 번만 듣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군의 폭발. 보시는 것처럼 배상을 했었을 때 가스로 배상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매장에서도 가스 폭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군의 폭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붕괴 침강이라고 해서, 그리고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BI라고 하는 기업 휴지라고 해서 내가 특정 위의 문제로 인해서 매장을 운영하지 못했을 때 일시금으로 돈이 지급되거나 아니면 운영하지 못하는 날짜별로
하루에 얼마씩 지원되는 금액들에 대해서. 이런 특약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니즈를 느끼시기도 하지만 막상 설계를 해가면 가장 선택하지 않는 항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 관련된 부분은 항상 설명은 드리지만 실제 지급이 될 때 건물의 노후 기여도를 또 반영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보다 지급되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항상 대표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지위 통제라고 해서 사장님 그리고 직원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확장을 해서 사장님의 지위 통제 아래 있는 것들은 화재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직원이 다치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뭐 음식을 하시다가 손에 대이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서는 처리가 안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물 관련된 내용도 배상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례로 접했을 때 그러면 화재보험이 설계가 잘 돼 있냐?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범기역에 두끼 떡볶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제 고객이신데 실제 대표님께서도 저를 만나시기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을 보면 50만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내고 계신데 실제 보장성 보험은 3만 원, 그 다음에 적립보험료는 약 47만 원으로 나중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적립금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는 건물, 시설 집기, 그 다음에 어쨌든 재고에 해당되는 금액도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화재에 대한 배상이 빠져 있죠. 그리고 음식물을 사용하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폭발 또한 빠져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포장물에 대한 생산물 배상 책임 특약 또한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제 접하는 분들이 있어서 보험에 대한 니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험사가 최대한 없는 곳, 그 다음에 상권이 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장님이 젊은 곳,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화가 통하는 곳을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개척지를 선정을 했고 첫 번째 타겟은 사당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할머니 김치찌개, 가마솥 순두부, 그 다음에 뭐 맛기행 사계절. 실제 간판 이름처럼 사장님들이 다 연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랑 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타겟팅했던 지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눈에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강남역과 신논현역을 이어지는 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곳에서 제가 개척을 할 때는 전단지를 들고 다니는데 그 전단지를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개척지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이미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과연 어디를 개척지로 선정을 했었을 건지. 제가 선정한 지역은 홍대였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사장님들도 되게 젊고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은 충분히 매출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상권이 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개척지로서 완전 적합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발생합니다. 제가 아이러니하지만 저작권 문제로 정확히 이 뉴스는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일에 홍대에서 발생했던 화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실제 건물 화재로 인해서 13곳에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 화재가 발생했던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찰스네 치즈떡볶이라고 간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지금 공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1월 1일 새벽 5시에 화재가 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날 오후 2시쯤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혹시 화재보험 관련돼서 좀 나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혹시 당장 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저한테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그리고 그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실 때 갖고 계셨던 증권에 대한 간단히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재 손해에 대한 내용은 약 1억 5천 정도. 그리고 대물 배상, 옆가게에 피해를 끼치는 배상에 대한 건 1억 정도. 실제 화재가 발생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대표님이 자기 손해는 1억 5,500만 원, 화재 배상은 1억밖에 갖고 계시지 않았지만 실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대표님께서는 전소가 된 매장에 1억 2천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셨고 이웃가게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8억을 맞으셨어요. 아마 그냥 매장 하나 운영하시는 생계 전부이신 분들은 폐업 신청뿐만 아니라 뭐 개인회생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을 텐데 제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 대표님이
8억 정도면 충분히 제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알고 보니까 매장이 50개가 넘었던 거죠. 다행히 이 사례 지급을 제가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변호사 선임해서 그런 내용들을 도와드려서 실제 구상은 5억 정도 선에서 합의가 진행이 됐어요. 5월 달에. 그리고 나머지 50개 매장에 대한 화재보험에 대한 전임을 제가 맡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저한테 확신까지 생기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들고 다닌다고 했는데 좀 더 오픈을 하면 제가 들고 다니는 전단지 최초의 초기 모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세요라고 해서 아래에 각 보험회사의 연락처를 다 적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고객들이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수정을 했죠. 제 연락처 이렇게 해서 언제든 저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리고 뒤화면에 제가 앞에 이론상에 설명드렸던 만기 환급형으로 혹시 가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혹시 보험료가 사실은 부득이하게 좀 비싸게 내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아까 50만 원, 그 기타 이외에도 30만 원, 20만 원 내시는 경우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감가 삼각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입한 지 2년이 넘어 10년 내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10년째 계속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금액을 제대로 보장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험사별로 저한테 증권을 보내주실 수 있게끔 제가 전단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도 생겼어요. 아까 봤던 50개 매장을 갖고 계신 최 대표님의 제자 같은 분이셨어요. 개척을 하다가 만났는데 그 최 대표님이 잘하시는 건 그 50개 매장에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 매니저들한테 나중에 네가 나가서 매장 한번 차려봐라.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라 대표님이라고 하는 분이 매장을 11개를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듬성듬성 빠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거를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꽉 채워드렸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의 모델로 항상 보장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했던 범계역의 두끼떡볶이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냐면 의자가 부서진 손님. 고객이 의자에 앉으셨는데 그 의자가 부러져서 고객이 바지가 찢어지시고 엉덩이에 상처를 입으시는 사례가 생겼어요. 화재보험으로 과연 이게 처리가 될까? 그냥 다급한 마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화재보험에 시설 소유자 관리배상 책임에서 또 지급이 되는 걸 알고 나서 이 보험을 내가 너무 잘 가입했구나 라고 하면서 또 한번 만족하신 사례가 생겨서 실제 화재 문제보다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기겠구나 해서 제가 전단지 모델을 바꿉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썩거나 매장 내에서 핸드폰이 깨지거나 이런 일 또한 보상이 됩니다. 사실 좀 보시는 것처럼 허접해 보이시죠? 너무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었을 때 조금 더 나은 퀄리티로 내용을 수정했죠.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틀씩 지금도 매주 개척을 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을 노려서 요식업체 사장님이 조금은 쉬시는 시간에, 그리고 애초에 매출이 잘 나오는 대표님을 알아야지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표님이 장사가 잘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계산대에서 수금하고 계실 때, 그래서 일부러 늦은 시간에 매장을 찾아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결론은 사실은 지금 요식업체 위주로 주요 타겟팅을 했고 매출은 평균 5억 이상.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왜 5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바로 눈치를 채실 거예요. 세금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재라는 생소한 소재. 왜냐하면 안보험 가입하세요, 중심보험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영업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를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명 중에 확률상으로 10가게 정도를 개척하러 들어가면 한 3분 정도는 대화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근본적으로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계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을 제가 더 했는데요. 생명보험 계약하기. 바로 제 이름이 송희욱인데요. 송희경이라고 해서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 아까 말씀드린 COT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날 제 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빠, 나 뭐 하나 가입했어. 노란우산 공제였습니다. 가격도 적지 않게 25만 원. 저한테 추가적인 상품을 가입해 줄 줄 알았는데 왜 가입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세무사님이 추천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공신력에 한번 놀랐습니다. 사실은 세무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나라고, 세제적격 상품이라고 뭘 하라고 하면 우리가 고객들한테 뭔가 제안을 하는 것보다 더 쉽게 고객들이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제가 인지를 했죠. 그래서 저의 화재보험을 관리해주는, 그리고 추가적인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세무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미팅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 지금 제 프로세스는 화재보험을 제가 개척을 해서 고객과의 관계, 그다음 이미지 형성,
그 다음에 증권을 전달할 땐 꼭 제가 가서 팩트 파인딩, 매출이나 자산 현황,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서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 기장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세무 기장을 체결을 하면 그 다음에 세제 적격 상품이나 뭐 비과세 상품들 추가적인 컨설팅을 제안을 하고 그 컨설팅은 제가 들어가죠. 간단하게 세무 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타겟팅했던 건 실제 좀 세무 기장 영업을 오래 하신 세무사님께서는 보통 25년에 400개 정도의 자영업자 매장을 갖고 계시면 보험업계로 따지면 한 COT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세요. 근데 제 목표는요, 내가 화재보험을 1년에 100개 정도의 업체를 계약한다라고 목표를 했었을 때, 한 50개 정도의 업체를 소개시켜주면 세무사 또한 나에 대한 로열티가 생기고, 추가적으로 내가 큰 계약, 아니면 생명보험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프로스펙팅에 유용하겠구나, 라고 목표를 잡았죠. 이 기준으로 세무사를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자산관리, 성실신고제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면 세금에 대한 이슈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W를 진행하고 있어요. 3W의 실패로 2W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2W가 발전돼서 오히려 5W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입분들 중에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저와 같은 프로세스 아니면 꼭 다른 뭔가 새로운 툴을 이용해서 더 나은 영업을 하실 수 있게끔 생명보험 2건, 화재보험 2건, 세무기장 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